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하면 뭐 하지?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요즘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고민을 하시곤 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우리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마법 같은 비법, 바로 취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고려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인이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주는 소중한 선물이 바로 취미랍니다. 그럼 왜 노후의 취미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은 노후의 친구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외로움과 친구의 부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셨죠. 취미는 이런 외로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엄청난 도움을 줘요.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낮고 사회적 교류와 정서적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후에 하고 싶은 여가 활동 1위가 각종 취미 활동으로 42.9%, 2위가 여행 및 관광으로 29.7%라고 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여가 활동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무작정 남들이 좋다는 취미를 따라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체력, 경제적 여건, 그리고 각자 처한 환경은 모두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만족스럽고 지속 가능하며 무엇보다 부담이 없는 최적의 여가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꾸준히 즐기면서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거든요. 취미는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선물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취미들이 우리 노년의 삶을 빛내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활동적인 취미예요. 한창수 교수님은 노후에 적합한 취미로 여행을 추천하셨어요. 낯선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얻는 활력은 정말 대단하죠. 여행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말이죠. 김영수 씨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캠핑카를 구입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숨겨진 명소를 찾아다니는 베테랑 캠퍼가 되었죠. 매주 새로운 곳에서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게 꿈만 같아요. 젊었을 땐 상상도 못했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영수 씨 부부는 캠핑카 여행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매일매일이 설렘 가득한 나날이라고 해요. 68세의 박준영 씨는 젊은 시절부터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았지만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깊이 있게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은퇴 후에는 체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아시아나 유럽 등지로 역사 탐방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책으로만 보던 유적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시대의 공기를 느끼는 경험은 정말 특별해요. 여행을 통해 문화, 역사, 예술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것도 큰 즐거움이죠. 몸은 좀 피곤해도 마음은 늘 풍요롭습니다. 준영 씨는 여행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배울 기회를 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고 말합니다. 최명기 원장님은
스포츠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자극을 동시에 제공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꾸준한 운동은 건강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최고죠. 68세의 박미경 씨는 갱년기 이후 무기력감에 시달리다 친구의 권유로 탁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공도 제대로 못 맞췄지만 지금은 동호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에이스랍니다. 탁구를 치면서 땀 흘리고 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젊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웃고 떠드니 몸도 마음도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미경 씨는 탁구 덕분에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분이라고 말해요. 65세의 김민수 씨는 젊은 시절부터 골프를 즐겨왔지만 은퇴 후에는 비싼 비용과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였어요. 그러다 우연히 파크 골프를 알게 되었죠. 파크 골프는 일반 골프보다 장비도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적으면서 걷기, 운동 효과까지 있어서 노년층에게 딱이거든요. 김민수 씨는 아내와 함께 파크 골프를 시작했고 이제는 매일 아침 함께 필드를 나서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예전엔 혼자 골프 치러 다녔는데 이제는 아내랑 같이 즐기니 훨씬 좋네요. 경제적 부담도 없고 둘이서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며 운동을 하니 부부애도 더 깊어진 것 같아요. 파크 골프 덕분에 제2의 신혼을 보내는 기분입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키우는 활동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수확의 기쁨까지 안겨줍니다. 65세의 이정호 씨는 은퇴 후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 등 다양한 채소를 직접 키우면서 매일 아침 식탁에 신선한 채소를 올리고 있죠.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서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흙냄새 맡고 햇볕 쬐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최고의 힐링입니다. 정호 씨는 텃밭 가꾸기가 자신에게 큰 활력과 만족감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우리 안에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취미예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 활동은 집중력을 높이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요. 63세의 최은숙 씨는 젊은 시절부터 도자기에 관심이 많았지만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엄두를 못 냈어요. 은퇴 후 동네 도예 공방에 등록해 흙을 만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삐뚤빼뚤했지만 지금은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흙을 만지고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뿌듯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제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예쁘다고 칭찬해 줄 때면 어깨가 으쓱해진답니다. 70세의 이수진 씨는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소질도 있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미술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늘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죠. 은퇴 후 우연히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미술 강좌를 보고 용기를 내어 등록했어요. 처음엔 굳은 손으로 연필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어린 시절의 꿈 많던 소녀로 돌아간 듯 행복했다고 해요.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릴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제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이게 정말 내가 그린 그림인가 싶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못다 이룬 꿈을 노년에라도 펼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요. 음악은 영혼을 치유하고 악기 연주는 뇌를 자극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70세의 김철수 씨는 손주가 연주하는 우쿨렐레 소리에 반해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가락도 굳고 코드 잡는 것도 어려웠지만 매일 꾸준히 연습했죠. 이제는 손주 앞에서 동요를 연주해주고 동네 경로당에서 작은 연주회도 열 만큼
실력이 늘었어요. 젊었을 땐 음악이랑 담쌓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악기를 배우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아요. 손주가 제 연주에 맞춰 노래 부를 때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글쓰기는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좋은 방법이고, 독서는 새로운 지식과 간접 경험을 선물해 줍니다. 67세의 박영희 씨는 은퇴 후 나의 삶 돌아보기라는 주제로 자서전 쓰기 모임에 참여했어요. 매주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글을 읽어주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죠. 제 삶을 글로 정리하면서 잊고 지냈던 소중한 기억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어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제 삶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글쓰기가 저에게는 최고의 치유이자 성장이었습니다. 혼자 하는 취미도 좋지만 함께 할 때 더 큰 즐거움을 주는 사회적 취미도 빼놓을 수 없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외로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건 노년의 삶에 큰 활력이 됩니다. 59세의 이민호 씨 부부는 은퇴 후 건강을 위해 등산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둘이서 다녔지만 곧 동네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죠. 매주 주말마다 함께 산을 오르고 하산 후에는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동호회 덕분에 전국 명산은 다 가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고 웃고 떠들면서 젊음을 유지하는 기분이에요. 이제는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는 소중한 인연들이 되었죠. 자신의 재능이나 시간을 나누는 자원봉사는 보람과 성취감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75세의 정순자 씨는 은퇴 후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시작했어요. 매주 3일 도서관에 나가 책을 분류하고 서가를 정리하며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봉사도 하고 있죠.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는데 이렇게 도서관에서 봉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아이들이 저를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를 때면 가슴이 뭉클하죠. 제가 가진 작은 재능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기쁨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배우면 새로운 소통의 장이 열린답니다. 69세의 김정숙 씨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걸 좋아했지만 혼자 즐기는 게 아쉬웠어요. 딸의 도움으로 온라인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고 이제는 매일 자신이 찍은 사진을 올리고 다른 회원들과 댓글로 소통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처음엔 온라인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는데 막상 해보니 정말 신세계예요. 제가 찍은 사진에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고 칭찬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전국에 있는 사진 친구들과 소통하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뇌를 활성화하고 지적인 성장을 돕는 지적인 취미예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은 뇌를 활성화하고 삶의 지혜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2세의 박찬호 씨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 늘 답답함을 느꼈어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폰 활용 강좌를 수강하며 카카오톡, 유튜브, 모바일 뱅킹까지 마스터했죠. 처음엔 젊은 사람들만 쓰는 건 줄 알았는데 배우고 나니 이렇게 편리할 수가 없어요. 손주랑 영상 통화도 하고 유튜브로 트로트도 보고 은행 업무도 폰으로 다 처리하니 삶의 질이 확 올라갔습니다. 배움에는 정말 끝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관심 분야의 강연이나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얻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71세의 윤미숙 씨는 평소 인문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바쁜 생활 때문에 깊이 있게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은퇴 후에는 매주 지역 문화센터나 도서관에서 열리는 인문학 강좌를 찾아다니며 듣고 있어요. 역사, 철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들으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어요. 강연 후에는 다른 수강생들과 토론하면서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있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열정이 샘솟는답니다. 지금까지 여행, 예술, 공사, 배움 등 다양한 취미를 만나봤지만 노년의 삶을 채울 수 있는 활동은 훨씬 더 많습니다. 몇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요가와 명상은 몸의 유연성과 균형을 키우며 마음의 평화를 선사해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은 관절에 무리 없이 심혈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멋진 선택이죠. 자전거 타기는 바람을 가르며 스트레스를 날리고, 게이트볼은 친구들과 가볍게 즐기기 좋아요. 댄스는 라인 댄스나 가요 댄스로 사교성과 활력을 더해줍니다. 지적인 자극을 원한다면 외국어 학습으로 새로운 언어를 마스터해보세요. 뇌를 깨우고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죠. 종교 활동은 신앙을 통해 소속감과 안정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요리,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며 가족과 맛있는 순간을 나누는 건 언제나 행복을 배가시킵니다. 이처럼 취미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당신의 취향과 삶에 꼭 맞는 활동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다양한 취미 활동들을 만나봤어요.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 줍니다. 한창수 교수님과 최명기 원장님 같은 전문가들도 노후 취미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체력, 경제적 여건, 그리고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는 거예요. 무작정 남을 따라 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어떤 활동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바로 당신의 노년의 삶을 빛내줄 단 하나의 취미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취미를 통해 인생 이막을 더욱 멋지고 행복하게 디자인하시길 바랍니다.